안녕하세요. 일본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 저희 회사 입사 10년차 설계 보조가요. 올해 임금 인상이 자기가 지금까지 회사 생활한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입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 설계 보조라는 직종은 한국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 비슷한 단어는 있을 수 있어요.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뭔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인은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도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설계 보조가 무슨 일을 하고 왜 생겨났는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일본의 그 독특한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일본은 속도가 늦고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기존에 하던 업무 프로시저, 업무 절차가 절대 줄어드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2개, 3개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업무 개선을 통해서 일본 회사의 업무가 줄어드는 일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되게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못 줄입니다. 업무 체크 항목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항목이 있더라도 지워도 된다는 보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지워요. 이 뭔 개소리야! 말이 자꾸 어렵죠? 결론은 일본 사람들은 기존에 했던 업무를 절대 줄이는 일 없습니다. 왜? 그걸 없애도 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보증해주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것저것 확인해야 될 것도 많아서 업무 진행이 늦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일본 제품이 품질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요. 품질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걸 받아들인 혁신적인 제품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그건 회사마다, 국가마다 약간 분위기, 문화적 차이인데 일본은 혁신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품질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이고, 그런 회사들이 일본을 대표합니다. 제가 한때 저희 회사, 저희 부서에 업무 개선 TF팀의 리더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무자 레벨에서 이제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전부터 20년, 30년 전의 항목들을 지금은 어떻게 실시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관련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없애자고 회사의 부장, 임원들한테 이제 최종 점검 받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 그 당시에 뭘 생각하고 무슨 목적으로 그런 절차가 생겼는지 알아오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저도 알고 싶은데요. 그 당시 그 시대의 담당자들은 지금 임원인 당신들밖에 모르는데 지금 책임질 당신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담당자 데려오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모른다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니 업무 절차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책임지고 이걸 삭제해야 된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질 못해.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나쁘게 말해서 그런 거고, 그 당시에 품질 문제 때문에 생겨난 항목일 텐데 혹시 누군가의 이 쓰지도 않는 이 항목 때문에 뭔가 걸러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그냥 남겨놓는 거죠. 진짜로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런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설계 보조라는 게 나옵니다. 업무 개선하자는 게 뭐예요? 우리 시간 없다. 우리 잔업 좀 줄이고 우리도 인간답게 살자. 그래서 업무 시간에 딴 거 하지 말고 빨리빨리 컴팩트하게 일 끝내놓고 집에 가자. 이런 취지에서 업무 개선 TF팀이 만들어지고 이랬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 높여보겠다고 TF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에 좀 더 많은 일을 해보자고 TF팀이 결성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TF팀의 결론은 하던 일은 계속 해야 돼요. 업무를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 그 대신에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설계 보조가 나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제가 알려드리면 한국 사람들 진짜로 기절초풍한다니까요. 설계 보조?
엔지니어 어시스턴트? 이 말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물론 하는 일도 훌륭한데 일본은 아직도, 아니 최소한 일본 제조업은 아직도 아날로그식 업무 절차를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했던 그 업무 프로시저를 조금씩 개선은 하지만 그걸 다 버리지 못해. 요즘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청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정부 기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화 시대에도 아날로그식,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엔지니어들이 설계도를 작성하고 프린트한 다음에 결정권자들,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도장을 맡아가지고, 실제로 그 결제 도장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저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쓰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진짜로 도장을 찍어, 그런 다음에 이 설계 관리 대장에 파일처를 해놔서 각 부서에서 관리 대장으로 모아놓아요. 지금 말로 하니까 지금 간단하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설계 관리 대장이 회사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기밀 문서이잖아요. 이거 설계 관리 대장 파일처를 하려고 관리 대장 열어보는 것 자체도 기밀 사항에 접근하는 거야. 설계 관리 대장에 접근하려고 열쇠 관리 대장에다가 또 작성하고 또 사인 맡아. 복잡해. 예전에는 정말 그랬다니까요. 내가 지금 말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복잡하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냐, 그냥 넘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면 막 이런다니까. 쌍욕 나와요. 저도 처음에는 지금 내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0세기에 갔다 온 군대보다도 지금 업무 절차가 답답하고 깝깝하고 군대식이고 엄청 충격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업무 개선한다고 제가 업무 개선 TF팀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다 빠꾸야. 안 된대. 그러면 아니 힘들다고, 사람들 지금 엔지니어들 힘들다고 자꾸 잔업 많고 그러는데 왜 잔업은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랬더니 제 위에 있으신 부장 임원들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이게 업무 개선한다고 이런 쓸데없는 절차, 도장 찍는 거, 아니면 관리대장, 열쇠 빌리는 프로시저, 이걸 없앤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설계 보조를 써서 그 사람들에 시키자. 이게 업무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보조들은 프린트하고 파일 철하고 전체 공지 메일, 아니면 회식 공지 메일, 회의실 잡는 그런 일, 또는 누가 출장 갔다 와가지고 오미야게, 일본은 어디 출장 갔다 오면 거기 뭐 오미야게 토산물 이런 거 사오거든요. 그거 사왔다고 이거 하나씩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런 메일 보내기. 오미야게 관련 메일은 서무 보조가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일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서무도 서무 보조가 있어. 서무 보조는 진짜로 근태 관리만 해. 아니면 영수증 관리.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진짜 서무는 뭐하냐? 이 서무 보조가 작성한 걸 감사해. 제가 알고 있는 일본 정통 제조업에 이 서무 보조가 하는 일은 정사원이 출근하면 정사원한테 아침에 그 오차 내주는 이게 일이래요. 이게 각 회사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런 것까지는 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 이제 설계 보조는 정사원이거든요. 근데 이 설계 보조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설계자는 설계 도면에 그 자기가 직접 변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변경하는 거, 이 설계도 그리는 거, 이거는 설계 보조 또는 설계 보조보다 조금 높게 말할 수 있어. 그냥 뭐 CAD 엔지니어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한테 맡겨.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 도면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사인마트로 가잖아요. 사인마트로 갈 때 프린트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장 다 맡은 다음에 파일철 해야 되잖아요. 설계 보조가 하는 일은 프린터하는 일입니다. 파일철, 파일 정리하는 거, 이거 설계 보조자가 합니다. 좀 심하게 말을 하면 편의점 알바보다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편의점은 손님에 따라서 뭐 각각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진상 손님도 있을 테고. 저희 회사에 있는 설계 보조한테 저는 업무 의뢰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런 일 시키면 업무 의뢰서 써야 돼요. 저는 그냥 의뢰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근데 제 주변에 또는 제 밑에 있는 애들 보면 설계 보조한테
여러 가지 일 시키고 뭐 잘 하더라고요. 깨어있는 설계 보조자들은 이걸 왜 해야 되고 업무 프로시저는 어쩜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좀 더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면 이 설계 보조자들의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아요. 이해하기 쉽게 보면 일본의 회사들은 대부분 공무원 같은 삶을 산다고 제가 몇 번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들 보면 처음에 신입사원이 직급 안 올라가고 동일 직급이었을 때 대학교 졸업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6년까지는 연차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가요. 그런데 6년 이후부터는 연차에 따라서 월급 안 올라갑니다. 연차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학부 졸업 신입은 4년 후에는 디폴트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면 6년 이상은 연차 수당이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 수당을 주는 기간도 직급에 따라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길게 줘요. 지금 사원은 6년까지만 쳐준다고 그러는데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가면 20년 이렇게 뭐 연차 수당이 충분히 올라가는데요. 뭐 이게 한국의 공무원들도 이런 비슷한 개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 보조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설계 보조를 하거든요. 연차 인상분에 관한 호봉 인상은 보통 2년이나 3년밖에 없습니다. 입사 후 2, 3년까지는 연차에 관해서 호봉 인상은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호봉 인상 하지 않아요. 단 호봉 인상은 없는데 물가 상승에 따라서 베이스업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적었을 때는 한 달에 1,000엔 올랐던 적이 있고 막 그래요. 월급이 1,000엔이니까 10,000원, 1년에 10만원 올랐던. 이 설계 보조는 어떻게 했어요? 베이스가 적기 때문에 제가 1,000엔 올랐을 때 아마 그 사람들은 진짜 몇백엔 올랐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설계 보조가 올해 대폭으로 올랐다니까요. 당사자한테는 엄청 좋은 거죠. 설계 보조 일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월급이 좀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저랑 같이라는 학부 졸업에는 그것 때문에 입이 좀 튀어나왔습니다. 자기는 이번에 얼마 안 올랐는데 설계 보조가 많이 올랐다고 입이 좀 튀어나왔죠. 하는 일을 보면 글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는 게 맞는지 각자 뭐 기준이 다르겠죠. 암튼 하도 이 월급 적은 사람들 올리라고 막 그랬기 때문에 많이 올렸습니다. 대기업이 보통 5% 이상 올렸고 중소기업도 4.4%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분들도 매년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맥스 상환을 두는 게 맞는 건지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최소한 저희 회사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더 높은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여줘야 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러면 올려주더라고요. 저희 부서에 옆 부서의 부장님이 전문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건물 안에 부장님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